왜 자꾸 강한 척하게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아닐까요? 그 감정은 진짜 당신 마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 당신의 진짜 마음을 조용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장. 나는 왜 자꾸 강한 척을 할까? 그녀는 늘 괜찮다고 말합니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힘든 일은 없어요. 그렇게 웃으며 말하지만 마음 어딘가는 늘 허전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허전함은 커져만 갑니다. 밤에 불 꺼진 방.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고 더 친절하게 행동합니다. 다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말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너지는 나를, 나 자신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늘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기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은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그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울면 안 돼. 내가 버텨야 해. 그 말이 마음속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심리학은 이런 상태를 반동 형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감정을 거꾸로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슬플수록 더 웃고, 불안할수록 더 침착해지며, 외로울수록 더 친절해집니다. 내 안에 있는 힘든 감정들이 너무 커서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마음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녀는 늘 말합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강함의 이면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떠날까봐,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날 붙잡아주지 않을까봐, 그 불안함은 조용히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법도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 상태를 자아상에 대한 집착이라 부릅니다. 나는 강해야 해. 나는 괜찮아야 해. 그 고정된 생각에 마음이 갇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치고 있고, 사실은 울고 싶다고,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마음속에 더 깊이 숨어 더 아프게 자리 잡을 뿐입니다. 그녀는 아직도 괜찮은 척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에게 조금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지금 무언가 말하고 싶은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강한 척하는 마음의 틈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진짜 감정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 감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서서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의 이야기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2장. 반동 형성이라는 무의식의 법칙.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참을성이 많은 편이에요. 웬만한 일은 그냥 넘겨요. 사람들에게 화도 잘 안 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속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 괜찮다 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지쳐 있을까요? 그 감정은 표현되지 않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거꾸로 변형되어 겉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반동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너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고 무의식이 판단하면 그 감정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슬플 때 오히려 밝게 웃고, 화날 때 더 친절하게 굽신거리며, 두려울수록 강한 척을 하게 됩니다. 감정을 숨기기 위해 반대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 그게 바로 반동 형성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화를 내면 혼났습니다. 슬퍼하면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무의식은 말합니다. 슬퍼하지 마, 웃어. 화내지 마, 참아.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겉으론 괜찮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속은 점점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억압된 마음이라 부릅니다. 내가 아닌 어떤 모습이 되기 위해 진짜 나를 억누르고 사는 것. 반동 형성은 감정을 부정하는 방어입니다. 그래서 나조차 내 감정을 모르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착함의 밑바닥엔 사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깊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고,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고, 그 마음이 표현되지 못한 채 다른 얼굴로 포장된 것입니다. 반동 형성은 누군가를 속이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의 방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나쁘거나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온 마음의 흔적일 뿐입니다.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참았던 감정들이 어디로 숨어 있었는지를, 그 감정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는지를,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진실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위로가 시작됩니다. 3장.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그림자. 그녀는 언제나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늘 친절하게 행동했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까지 자신을 늘 이해심 많은 사람으로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이상한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모두에게 잘하려고 할수록 자신은 점점 없어지는 느낌. 가끔은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사람들은 몰라줄까? 왜 나는 계속 당연한 사람처럼 취급될까?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그냥 착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나를 필요로 해줬으면, 나를 인정해줬으면, 그녀가 친절했던 건 진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랑받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힘들까봐 말을 줄였고 아빠가 화낼까봐 자신의 감정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진 착한 역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편애하는 나로 남는 것이 자신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할 속에 진짜 감정이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짜증이 나도, 화가 나도, 섭섭해도 그 감정을 말하지 못한 채 미소로 덮어야 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이런 착함은 자기 방어일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방어가 반동 형성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슬픔을 기쁨처럼 포장하고 불만을 이해심으로 덮는 동안 진짜 나는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는 이를 자아상의 환상이라 말합니다.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는 집착 속에서 진짜 마음은 길을 잃게 된다고 그녀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 그 대답은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 들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존재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장.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감정. 그녀는 자주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은 어느새 입에 붙은 인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지 그녀조차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속상했던 일도 슬펐던 기억도 모두 괜찮아라는 말 속에 조용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다들 힘든데 나만 힘들다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았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말은 진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방패 같은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반대 감정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그게 바로 반동 형성의 작동 방식입니다. 외로울수록 더 밝게 웃고 두려울수록 강한 척하며 서운할수록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없이 괜찮다고 말하며 사실은 도움을 원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괴로움은 괴로움을 말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언젠가 몸으로, 관계로,
삶의 균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녀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습니다. 괜찮아야 했던 시간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애써 웃었던 날들, 그 모든 시간들이 가슴속에서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괜찮다는 말은 감정을 덮는 말이 아니라 감정을 멈추게 하는 말이었다는 걸.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말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좀 힘들어요. 조금 서운했어요. 나도 기대고 싶어요. 그 말들이 처음엔 어색하고 어딘가 미안했지만 그 감정들이 비로소 자신답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어른스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을 들여다보고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성숙함입니다. 이제 그녀는 괜찮다는 말 대신 정직한 감정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5장. 불교가 말하는 진짜 나와 마주하는 용기.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고 싶었어요. 화도 안 내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모든 역할을 벗어버리면 남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고. 좋은 엄마, 성실한 아내, 괜찮은 사람. 그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자아상일 뿐이라고. 그 자아상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파도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참고, 불안해도 강해 보여야 하니까 숨기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 감정을 거짓된 이미지 속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수행은 말합니다. 그 이미지를 깨는 것에서 진짜 평화가 시작된다고. 불교에서는 그걸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고정된 자아란 없다는 가르침. 나는 늘 강한 사람일 수도 없고 항상 괜찮은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울고, 때론 실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앉아 조용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표정 없는 눈빛, 그리고 그 안에 작고 여린 마음 하나가 보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감추려 했던 마음이 사실은 내가 가장 돌보고 싶었던 존재였다는 걸. 불교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의 고통을 먼저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구도 진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안에 숨어 있던 작은 감정을 꺼내봅니다. 나는 사실 불안했어요. 나는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나는 사실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말들이 처음엔 서툴고 떨리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조금씩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제 그녀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가려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흔들려도 괜찮은, 있는 그대로의 나로. 그게 불교가 말하는 진짜 수행의 시작이고 진짜 자유의 문입니다. 6장.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는 법.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조금 약해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그 전까지는 늘 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 마음은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방식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려. 강한 척하는 삶은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웃는 척하는 하루는 조용한 눈물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오늘 너무 외로웠어. 이 말 한마디를 혼잣말처럼 꺼내봅니다. 그 순간 묘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어딘가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장 강한 행위입니다. 불교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여여라 말합니다. 좋고 나쁨 없이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그녀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연습을 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마음이 어디로 흔들렸는지, 그걸 그냥 바라보는 연습. 울고 싶으면 울고, 지치면 쉰다는 아주 당연한 선택을 비로소 자신에게 허락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상처받지 않으려 거리 두고 살아갔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삶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엔 나 자신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감추고 감정을 덮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감정들이 나라는 걸 인정합니다.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화도 모두 다 나의 일부라는 걸. 그 순간부터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그대로 괜찮은 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연습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때로 괜찮은 척, 강한 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까봐, 사람들이 실망할까봐, 나 자신도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감춘다고 마음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조용히 남아 나를 지치게 하고 어느 날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있는 그대로의 나. 흔들리고 부족한 나. 그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착한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